자, 이제 대략적으로 법률회의가 이제 어떻게 되면 유효가 되는지 무효가 되는 그 요건들을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일단 당사자 관련돼서는 권의행이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와 관련돼서는 확가, 적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목적 내용과 관련돼서 의사표시와 관련돼서는 일치가 돼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게 다 충족이 되면 계약은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몇 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되면 무효고, 그리고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우리 프린트물 6번 한번 보십시오. 6번인데 요거 제가 지난번에 11월 12월 순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네 덩어리를 다시 설명을 한번 반복할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뭡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걸 아까 741조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부당이득 반환할 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체크하지 말고 748조 보십시오 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즉 이게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자, 법에서 선의하기는 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알고 모르고입니다. 그래서 무효인 사실을 모르고 만약 일부 소비를 했다, 받은 것을 소비했다라는 거면 이런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은, 즉 선의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저한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뒤집어 써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그 프린트물 보시게 되면 이건 일부러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748조는 제가 이제 아까 조문 읽을 때도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게요 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부당이득은 반환 범위 달라진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선의를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여러분 계약하실 때 아이고 요 아파트 매매 계약 무효네라고 계약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효인 줄 알고 뭔 짓 하는 겁니까? 그냥 온 김에 그냥 계약 한번 해볼까? 사인 한번 하고 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효임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정말 복잡한 법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계약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률회의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겁니다. 무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뭐 내 받은 게 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썼고 뭐 이래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부당이득 반환 해가지고 요거는 선의인 경우를 전제로 해서 보통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준 돈 있지 않습니까? 돈 필요하다, 돈 만원짜리 하나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 저축해야 됩니까? 써야 됩니까? 그런 속담 모르십니까? 제가 사는 동네는 준 돈은 빨리 써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그것도 똑같습니다. 길 가다 돈 만원짜리 주었다. 그럼 나는 그 만원에 대해서 내가 만원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 줄게 손 한번 이렇게 굽혔네요. 노력이 될까? 이러면 할 말 없는데, 근데 내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나는 만원 줬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그거 부당이득이라 돌려달라고 하면 주긴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리고 주인이 지가 잊어버린지도 모르는데, 만약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 제가 만원짜리 주은 겁니다. 근데 진짜 주인이 와가지고 그거 내가 잃어버린 돈이에요 주세요라고 하면 뭐 CCTV 보니까 진짜 그것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돌려주는데 나는 이게 약거다라는 거 알고 내가 주었겠습니까? 모르고 주었겠습니까? 모르고 주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갖고 있으면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애 막 쫓아오는 거고 보니까 빨리 가서 막 사먹었다라는 겁니다. 다 썼다.
일반적으로 선의의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주은 돈 10,000원 다 썼다. 그럼 현존이익이 뭡니까? 그럼 줄 거 없지 뭐. 됐죠? 주은 돈 빨리 써야 된다라는 거. 그게 부당이득 반환. 이거 748조. 그 속담 보고 이 748조 조문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요 조문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은 돈은 빨리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됐고요. 자, 그리고 무효 중에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뭡니까?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자, 무효하고 비교를 해 하셔야 될 개념이 취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취소는 그 사유 4개를 지금부터 쓰십시오. 거기다. 취소는 그 사유가 4개인데요. 이게 뭡니까? 제4강착. 제4강착. 자, 소리내 읽으십시오. 제4강착. 자, 제4강착. 4개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한능력자. 자, 왜 아까 미PP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들이 만약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 강박, 사고. 자, 요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사유 제4강착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봅니다. 여기서 미성년자가 1월 1일 날 자, 법정 대리인 즉 부모 동의 없이 학교 앞에 원룸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엄마한테 들킨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두드려 맞고 엄마가 야, 내 동의 없으니까 그 계약 취소하고 와. 해가지고 아니 엄마가 가서 취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시점은 1월 6일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까? 1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까? 됐죠? 이처럼 취소는 여기서 행사했지만 취소 효과는 취소한 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처음부터 생깁니다. 이런 효과가 거꾸로 쳐올라간다라고 해서 요거를 소급효라고 요리 부릅니다. 그래서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 그래서 취소를 하면 똑같이 요리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취소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거는 미성년자, 즉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항상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그냥 그 프린트물에 그 돼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구나 해서 141조 단서 부분인데 나중에 뭐 법조문 보실 기회는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취소와 비교하셔야 될 개념이 해제입니다. 자, 해제인데 해제도 그 사유 하나 써 놓으십시오.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입니다. 사유가 취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해제가 아니라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 상대방이 계약해놓고 중도금 주기로 했는데 오늘 중도금 안 주더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취소가 아니라 뭡니까? 해제를 해야 됩니다. 사유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자, 해제도 취소처럼 소급효, 즉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741조가 아니라 별도로 548조의 이 원상회복 의무라는 거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상회복하고 부당이득 반환, 즉 부당이득하고 범위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상회복은 말 그대로 원상복구입니다. 싹 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야는 선악불문하고 이익현존 여부 불문하고 이건 받은 이익
전부 다를 돌려줘야 받은 거 싹 다. 그게 원상회복입니다. 그리고 만약 받은 게 금전이다라고 하면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겁니까? 이자까지 쳐줘야 됩니까? 이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상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거는 결국 계약법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살을 조금 더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요 내용 6번인데 자, 이거 네 덩어리입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면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선악에 따라 다르다. 두 번째, 자,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요래되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는 겁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 청구를 못합니까? 못합니다. 예,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취소입니다. 취소는 일단 사유 4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소가 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까? 처음부터, 즉 소급효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절차는 쭉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제입니다. 해제는 사유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해제도 취소처럼 소급효가 있다. 그리고 대신 해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원상회복 의무라는 걸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처럼 선의하기 이거 안 따집니다. 야는 뭡니까? 싹 다 합니다. 받은 이익 전부를 다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 요까지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6번 정리해 놓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효, 취소 혹은 해제 이 말 나오면 그냥 무효네, 취소네 그래 끝나지 말고 항상 이거 취소는 이거 말고도 사유가 어떤 게 있다.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그래 반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실력이 제일 빨리 느는 방법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예? 자, 귀찮지만 그거 조금만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거 됐고. 자, 다시 교재 옵니다. 35페이지.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래서 요거를 불공정하다, 요거를 폭리행위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5페이지에 자, 조문이 일단 나오네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공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를 한다. 맞습니까? 자, 당사자의 공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틀렸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가 아니라 뭡니까? 또는입니다. 자, 그럼 결국 제가 그리고하고 또는을 살짝 바꿔 읽어봤는데요.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 이상. 자, 세 개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뭡니까? 공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라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조문을 통해서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요거는 이 내용이 아주 정형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줄 딱 치고 제가 짜르륵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의의 한번 봅니다. 의의의 세 번째 줄. 103조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자, 103조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자, 밑줄 하나. 자, 그리고 객관적인 요건에서 기억, 니은 나오는데, 자, 그 객관적인 요건, 기억, 니은, 이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앞에다 별표해 놓으시죠. 이거는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근데 하여튼 요거는 자꾸 눈으로 익혀가지고요. 예,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자, 기억입니다. 눈으로 한번 쓱 따라와 보십시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상의 차액 또는 시가와 배율 요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요런 사안에 따라서 그때 달리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에 비춰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불공정하다라는 거는 시가보다 2배로 비싸게 샀다. 이거 불공정한 겁니까? 안 불공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시장 가가지고 자, 뭐 예를 들자면 과일을 자 하나를 사는데 뭐 시가가 보통 그게 과일이 한 3,000점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과일 하나를 10,000원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 과일 먹으면서 잠깐만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닌가? 무효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니에요? 해가지고 제가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하냐 아니냐라는 거 그거는 단순히
시가 아니면 배율 요거로 획일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까? 그때 다르게 판단한다라는 겁니까? 그때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3배쯤 차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불공정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한 4배쯤 차이 난다. 가격을 한 4배쯤 더 비싸게 팔았다. 아니면 가격을 한 4분의 1 정도밖에 시세를 모르고 싸게 팔았다. 그러니까 2배 갖고는 이건 불공정하다 소리 잘 안 하고요. 보통은 한 4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4배도 4배 차이 안 나도 불공정합니다 라고 판단한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이 결국은 뭡니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봐놓고요. 그럼 리언 한번 봅니다. 판단을 할 때는 피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정도를 아울러 고려를 해야 되고 당사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불규정의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 시를 표준으로 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많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이거는 이 당사자가 이게 많이 공박 상태다 뭐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자 이게 불공정한지 아닌지는 자 그 당사자의 주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거래상의 객관적인 가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까? 객관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하나 팔았다라는 겁니다. 혹은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시가가 한 3,000원, 5,000원 할까요? 5,000원쯤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얼마에 샀냐라고 하면 얼마에 팔았냐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한 3,000원쯤 받고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 차이도 안 나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이거 일반적으로 공정한 겁니까? 불공정한 겁니까? 불공정한 거 아닙니다. 근데 자 저는 여기에 특별한 예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부모로부터 유품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자 뭐 금 10덩어리보다 이게 내가 가치가 더 있다. 내 입장에서 이거는 자 3,000원 주고 이거를 넘겼다 라고 하면 그거는 엄청나게 금 10덩이를 받고 3,000원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불공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공정하냐 아니냐라는 거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사회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객관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인데 근데 이게 이래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별 내용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쓱 나오면 순간적으로 잠깐만 말이 추상적이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두 번째 판단할 때는 피해 당사자의 뭐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자 거래 일반의 객관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 혹은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뭔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그게 틀린 지문이 돼요.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데 일단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문제 보시면서 아 요건 요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거 그거를 파악을 하십시오. 자 그거 됐고 자 이제 밑에 내용은 수월합니다. 자 주관적인 요건에서 자 공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 요거는 자 이 시기하고 이 시기가 다릅니다. 제가 보는 시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여러분은 이제 5분 있으면 마친다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보는 시기에는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조금 이따 함께 일치시켜 놓도록 할게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아까 객관적으로는 뭡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관적인 요건은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공박, 경솔, 무경험 이게 필요하고 이거를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필요하다란 말 나오죠. 근데 그 악의란 말 앞에 폭리행위란 말을 덧붙여 놓으십시오. 자, 즉 폭리행위에 악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폭리행위란 말을 덧붙여 놓으십시오.
자, 뭐 별거 아닌 내용일 수는 있는데 어차피 예, 지문 나오면 폭리행위 약이 필요합니다라는 거 요 말로 나올 겁니다. 자, 요까지 됐고요. 자, 그리고 밑에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공박, 경솔, 무경은 세 개가 다 필요합니까?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 이상만. 그게 제일 밑에 줄에 나오죠. 기억. 공박, 경솔, 무경은 모두 구비돼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갖춰도 충분하다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밑줄 칩니다. 공박, 경솔, 무경험. 자, 그거는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까지 밑줄 하나. 자, 그리고 36페이지 갑니다. 공박이 나오는데, 그것도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경험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도 중간점 이후에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란 말 나오죠. 특정 영역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입니다. 자, 그거 됐고 니은 갑니다. 니은에 만약 대리다라고 하면 요 두 번째 줄입니다.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 공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 그거까지 됐고요. 쭉 내려오셔서 양괄로 4번 한번 봅니다. 적용 범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단독행위에는 적용이 되나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나오죠. 그거 밑줄 하나. 자, 그리고 옆 페이지. 자, 37페이지 갑니다. 4번.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자, 그거 밑줄 칩니다. 무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행위 추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 3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4번입니다. 자,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밑줄 하나. 5번은 다 밑줄 칩니다. 무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된다. 라는 거. 요래 해놨죠? 자, 요래 해놓고, 자, 그리고 37페이지 밑에 나온 법률행위 해석, 이거는 거의 한 10년 정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해놓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41페이지 의사표시 부분부터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 마치기 전에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자, 프린트물 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7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그리고 요거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이게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요게 뭡니까? 폭리행위 악이다라는 겁니다. 요게 필요하다. 그래서 1번입니다. 모두는 아니고 하나 이상.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즉 공박은 급박한 곤궁입니다. 몹시 쪼달리고 있는 거. 그래서 경제적인 공박은 당연히 공박입니다. 근데 정신적인 공박, 심리적 공박, 이것도 뭡니까? 공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갇혀갖고 연락이 두드려 맞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공박 상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경험입니다.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입니까?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입니까? 거래 일반입니다. 특정 영역 아니고요. 그거 앞뒤가 바꿔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됐고. 그리고 3번입니다. 만약 대리를 했는데 대리행위에 있어서 공박, 경솔, 무경험, 이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본, 경무대 해서 외웁니다. 공본, 경무대. 자, 옛날에 제가 살던 데가 경무대가 아닐까라는 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데, 경무대, 하여튼 역사책에 뭔가 중요한 데 같습니다. 경무대를 외우십시오. 공본, 경무대 해서 외우십시오. 자, 그리고 양괄로 2번입니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보고, 그럼 단독행위는 현저한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는데, 증여나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 즉 현저한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는가 안 생긴다라는 거, 아까 밑줄 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괄로 3번에 무행위 추인, 무행위 전환, 추인은 안 되고 전환된다라는 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인은 안 되고 전환은 되고라는 거, 요거는 나중에 무행위 추인 전환할 때 그때 설명을 제가 언급을 할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요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프린트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 의사표시 부분 보고 몰라 대리가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제가 별도로 조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드릴 테니까 요 프린트물 계속 옆에 두시고 계속 자꾸자꾸 눈으로 보십시오. 이거 그냥 한번 보는데 별로 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요 정도의 수고로움은 좀 하시면 좀 감내를 하시면 3월달이 편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